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그 금강경 제17분의 말씀 드릴 차례인데요. 이게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충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금강경 17분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실감나게 성의껏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한도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강경 17분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감나는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실감나는 사례는 제가 수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실감나는 사례는 없을 거고, 제가 금강경을 실천해서 특히 17번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실천해서 정신병을 고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잘만 말씀드린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금강경 17분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17분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일생을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모든 무지나 무능을 지혜와 능력으로 바꿔서 건강한 사회인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아주 그 종교관, 인생관이 다 바뀌어서 아주 세계적으로도 큰 일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금강경이 특히 상당히 추상적이 돼서 금강경 해설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스님 그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말끔 사라지길 바랍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감나고 우리 생활과 매우 가까이 있고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우선 책의 17번의 내용 보도면 이 칠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은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실하게 불교를 믿게 됐다. 또 어떤 방면에 대가가 됐다 그런 경우도 그렇고 철저한 종교인이 되었다라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대개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겁니다. 고생스러운 원인이 있고요. 그 고생스러운 원인을 딛고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고 큰 발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명실공히 독실한 불자로 학생 때부터 이름이 썼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도 가장 모범생 하면은 저를 많이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일부러 모범생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독실한 불자가 되려고 했었고 그 정도로 또 불자가 좋았어요. 좋아서 부처님 뜻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주위에서도 독실한 불자로 아주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도 그 얘기가 퍼져서 우리 동기생들은 쟤는 김소희입니다. 김소희는 군단 내에서 가장 참 모범적인 장교다. 군대 입장에서 본 장교가 모범적인 장교가 못 됩니다. 근데 그 심성이 곱고 정직하다고 그래서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전 그런 모범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 자신이 불교를 좋아하고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독실한 불자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없었다면 전 불교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모범적인 불자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발생한 그 정신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분열증, 미친 겁니다.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그럽니다. 또 정신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이로제라고 하는 정신병입니다. 기타 건강해 비는 사람도 알고 보면 조그만 정신병은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정신병의 대가가 돼서 그쪽을 잘 분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병을 새카맣게 알기 전 정말 철없던 시절에 어느덧 저한테 정신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신병이 무엇일까 하면은요, 이게 강의 시간에 이제 그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면은 집중만 잘하면은 되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성적이 좋고 싶었었어요. 학생 때 공부 잘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공부만 잘하면요, 키가 조금 해도요, 반장을 시켜요. 그리고 힘센 놈도 공부만 잘하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이나 조선시대 때나 우리 때나 공부 잘하면 과거에 급제해서, 과거가 옛날에 몇 대 1인 줄 아세요? 요새 사법고시 아마 2000대 1은 될지 몰라도 조선시대의 과거는 18만 대 1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만 급제하면 어떻게 돼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새식으로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 공부 잘하면 입신양명하고 좋으니까 우리 때도 어느 정도였냐면 6.25 직후 전쟁에 피난 갔을 때도 서울 애들은요, 아버지가 똑똑하면 뒤로 와서 과외 공부시켜서 인류중학교 보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과거는 요새로 하면 이제 대학 입시에 속합니다. 근데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잘 경청해야죠. 경청하면 성적이 좋아요. 공부 안 했어도 아주 저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오더니 제가 무슨 바람 들린 사람처럼 정신이 집중이 안 돼요. 뭐 사춘기라는 걸 저는 모르는데 정신을 딱 집중하다 보면, 특히 강의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아주 괴상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의 못 듣죠. 그 생각을 치워야죠. 치우는 방법이 뭐죠? 억지로 눌러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받치는 거를 전혀 알 도리가 없으니까 억지로 눌러 참아요. 그럼 되게 없어져요. 근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뒤에 며칠 있으면 또 수업 시간에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상한 생각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럼 종래 하던 방법으로 또 눌러 참죠. 근데 점점 눌러 참는 힘은 약해지고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 잡생각들,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괴상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눌러 참는 힘은 점점 약해지니까 그 생각을 눌러 참다 일어났다, 눌러 참다 이렇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은 잡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괴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이어지면서 제가 통제불능이 됐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저 눌러 참으면 없어지고 다시 잘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자제력이 없어지고 그냥 궁리에 헤매는 겁니다. 끊임없이 헤매면서 이제 괴로워지는데 마음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괴로워져요. 그리고 꽤 노력을 해도 성적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정신적인 비용, 그걸 병이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이로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성적도 당연히 좋고 인류대학도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되는 이놈의 웬 놈이 들어와서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거기에 빙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저는 될 텐데.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을 알 도리가 없죠. 참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아주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절에 초파일 불자입니다만은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굉장히 이게 눌러서 참기 잘 안 되니까 그저 관세음보살이나 해보자고 지금 시국으로 하면 이제 거기다 대고 자꾸 관세음보살 했던 겁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은 이 정신병이라는 게 착각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착각이고 본래 이게 없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구경을 했는데 그때는 일체유심조인지 뭔지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렇게 편안했던 적이 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세음보살 한참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뿌리 깊은 정신병인가 봐요. 조금 있더니 뭐 그 잠깐 편안했던 것은 사라지고 또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도 허약해져요. 툭 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고 허약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명랑이라는 그 이제 두통 치료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명랑이라는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거 먹으면 좀 말짱하고요. 뭐 정신병적인 소질도 약간 가라앉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체력이 점점 약해져서 아무리 저거 해도 저는 자정 이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정 이후까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참 그러고 뭐 서울대학 들어간 게 이상할 정도로.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본격. 근데 그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막연하겠죠.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싹 없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제 불교 찾아다닐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 찾아가면 낫는다라고 일러주는 어떤 선생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대학만 들어가자. 대학만 들어가면 난 그때부터 불교를 믿자. 기독교는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불교의 방법으로서 이 정신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해서 내가 순간적이나마 정신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법으로서는 이 가르침이 나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생이 불교를 믿는 데가 있나 하고 서울시내를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조계사에 가보면 있대요. 조계사에 가보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대학생 불자연합회라는 것도 전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대학교에는 그런 서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러주다 보니까 대각사에 학생의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각사를 찾아갔는데 그게 이제 룸비니 학생회였고 그것이 아마 최초로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불자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스님의 설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는 절은 대처승절이었고 설법이라는 걸 몰랐던 데인데 초파일 날 어쩌다 따라가긴 했어도 그때는 설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생 때 가서 지금도 룸비니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룸비니 학생이라는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스님의 설법을 처음으로 들으니까 참 그 전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에 정신이 정말 뿅 같은 것 같습니다. 야, 불법이 이렇게 대단한 거로구나. 죄송하지만 그때는 불교를 뭐 절에 가보면 탱화가 있고 사천왕이 있고 이런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특히 기독교 카톨릭 믿는 애들은 그걸 미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샤머니즘의 상징인 것 같아서 아주 싫었고 그랬는데 그 스님의 설법을 들어보니까 샤머니즘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과학 중에서도 아주 과학이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헌책방 다 댕기면서 금강경 해설서를 찾았는데 그때 신소천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라는 게 헌책방에 굴러다녔습니다. 물론 그때 조계사 앞에 책방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 책을 정말 빠져들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요새 이 법문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 보고 빠져들어갔다고 하면은 제 옛날에 불교책 보고 빠져들어갔던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교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막연한 불교 지식은 춘원 이광수 선생이 이제 원효대사나 이차돈의 사 같은 그런 소설책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았고 막연하게 알았지만 원효대사 같은 게 그렇게 재밌었고 이차돈의 사 같은 게 너무나 실감나고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본데 너 틀림없이 전생에 불교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해설서는 그때 처음 봤어요. 신소천 스님이 또 만난 금강경이었습니다. 거기 아주 푹 빠졌습니다. 전 당장 외웠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금강경 벌써 다 외웠어요. 여기서 금강경 제일 먼저 외운 사람 제가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선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읽으면 공덕이 많다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쉬는 시간에 10분이에요. 10분 동안에 다 왜? 그러니까 하루에 대번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금강경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큼 승속을 막론하고 나만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빠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꾸 하다 보니까 금강경 자꾸 하다 보니까요 정신병이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자꾸 정신병은 조금 나는데 너무 젊은이답지 않게 메말라요. 어때요? 무아상, 무인상. 아상이 즉시 비상이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다. 가리왕의 할절신체할세, 무아상, 무인상. 야, 이거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무아상 하니까 사랑이고 낭만이고 다 버려야 되고 이제 그걸 매일 읽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또 누구 스승이라도 있었으면 계속 읽었을 텐데 스승이 없었죠. 근데 혼자 그렇게 한 게 이상해요. 한 6개월은 꾸준히 했는데 정신병은 어느 정도 낫지만은 마음이 너무 메말라 들어가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적성 검사하는 게 있어서 심리 했더니 이게 너무 젊은이답지 않게 뭐 감성이 메말랐다 이런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금강경이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방향을 슬슬 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나면서 그런 대로 괜찮은 생활을 보냈는데 그 뒤로 이제 스님들 법문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족에서 뒤에 조그만 한 50평 되는 학고방 같은 이제 그 법당이 있었는데 거기 50평밖에 안 됐어요. 거기 유명한 스님들, 지금 종종급 스님들, 소홍 스님 아시죠? 관흥 스님, 대단한 스님들, 청담 스님도 오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조계사 그 뒤에 조금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전진한 선생 그런 아주 법문을 즐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학 때 대불련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수련대회가 있었고 오대산에서 있었는데 그때 탄어 스님이나 이제 큰 스님으로서는 탄어 스님이고 학자로서는 이기영 선생, 서경수 선생, 박성배 선생 이런 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참선도 배웠고 다 했는데 이 정신병이 완전히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그 정신병이 있는 한은 저는 성적도 그렇게 별로고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이 그렇게 거의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갈망을 했나 봐요. 이게 어떤 선지식이 있으면서 그때 기라성 같은 선지식이 참 많았습니다. 단어 스님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래를 예언하신 분은 너무 유명한데 그분 강의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느낌에 훌륭하시긴 훌륭하신데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오면은 깨달은다, 도통을 한다. 도통을 못해도 천재는 된다. 여기 이제 탄어 스님의 저겁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천재는 된다.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사서상경이 그냥 횡했습니다. 주역이고 뭐 다 해서 미래를 아는 분들로 유명했는데 어쩐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희는 도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통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호모니아 좋겠지만은 도통하기 전에 우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불교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도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모여들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런 가르침을 펴는 스님이나 학자는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뵈도 그때 유명한 학자들 이런 분들은 다 무슨 수준이냐면 경전 해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불행이 행복해지고 무능이 유능해지고 이러다가 밝아진다. 저는 이런 말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선지식을 찾았는데 금강경 공부하면 도통한다 이런 얘기는 해요. 하지만 도통하기 전에 도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출가해야 돼요. 스님이 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모든 스님의 얘기는 결론적으로 스님이 안 될 바에는 뭐 도통하기는 포기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란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밝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랬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을 거치는 단계를 거친 뒤에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어떤 분의 가르침을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가 드디어 저는 참 제가 전생부터 또는 여러 생 전부터 별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이는 특이했어요. 거의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천안통이니 천이통이니 이런 것은 육신통이라고 그러죠.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 견성성불 했다는 스님들은 숙명통이니 천안통이니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에서 소문이 이제 그 황산덕 박사보다도 먼저 한 게 그 부인을 먼저 알았습니다. 부인이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숙명통을 얻으신 분이다. 금강경을 200번을 읽었더니 숙명통을 얻으신 분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처음부터 마음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듣던 말씀, 모든 병적인 요소, 불완전한 요소, 뭐 빈곤도 마찬가지고 빈곤, 병, 외로움 이런 모든 불완전한 요소는 건강경 가르침에 의해서 해소될 수가 있다. 병은 변해서 건강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지나 이런 것들은 지혜로워지고 그런 건강한 사회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밝아져서 전생도 알고 남의 마음 다심통도 알고 그러다가 대각을 이룬다. 이게 제가 바랐던 그 얘기와 너무나 동일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뚱 뚫렸고 군대에 있을 때 만났는데 제가 1년만 있으면 제대니까 저런 분 밑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출가를 내면 집안이 엉망이 그때 참 어려웠던 시대에 유일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었던 집안한테 너무 제가 출가한다는 것은 죄송해서 그 백 박사님이 소사에 계셨는데 소사 근처에는 저희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을 얻어놓고 토요일 같은 데 가서 자고 와서 공부하면 어때요? 안성맞춤, 옳지.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그 끝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2달 후에 제대하는데 나 취직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 거요? 그래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저희 학교는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은 선호했기 때문에 대뜸 호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취직을 하러 보니까 걱정이 돼요. 여기 취직하면은 이게 뭐 숙명통이니 이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래서 바로 제대 2달을 남겨놓고 또 가서 여쭈었더니 결론이 이왕 공부하려면 풀타임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100일이라도. 그래서 100일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이 됐는데 왜냐하면 100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바치면은 특히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팩트라고 생각하는 한은 잘 안 바쳐진다. 그 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쳐라. 자꾸 바치다 보면 결국은 그 병이 없어질 것이다. 병이 없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면 넌 건강한 사회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들어서 전 드디어 출가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더 한 것 같았었어요. 괜히 들어왔다. 참 힘들었습니다. 제 정신병의 뿌리는 너무나 깊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되니까 조금 낫어요. 근데 요게 이제 3년 되면서 거의 완전히 낫습니다. 이제는요, 그전에는 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툭 부수는 생각이 튀어나와요. 눌러 참으면 또 나와요. 이제 그러다가 3년 다 되니까 안정을 딱 시키려고 그러면 팍 고개를 숙여요.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병이 없어지는구나. 거의 3년이 되는 그때쯤 돼서 그 병이 거의 씻은 듯이 다 났습니다. 전 참
정말 인생에 사는 보람을 그때처럼 느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다. 모든 정신병은 나한테서 다 멀어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백 박사님이 내가 3년 동안 수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정신병을 고치는 것을 정리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느냐? 여기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독실한 불자가 된 사연은 이제 고2 때 발생한 정신병 때문이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 뭐 지금 독실하고 뭐 BTN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독실한 불자 맞긴 맞는데 어째서 독실한 불자가 됐나? 이제 이유는 그거 아실 겁니다. 뭐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되게 나중에 그래요. 너 그렇게 정신병 안 왔으면 너같이 약은 놈이 절대로 출가해서 여기 오지 않을 거다. 그 약은 저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 고생을 너무 나빠하시지 마시고 고생은 뭘 큰 걸 깨치려는 전 단계다 이렇게 꼭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중간에 틈틈이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제 한 3년 오고 나서 정신병이 완전히 깨친 뒤에 아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새 스승들 보면 화두 하나 딱 던져놓고 참고해라. 그리고 이제 깨치면은 더 닦아라. 완전히 할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중간에 수시로 왕복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일 할 때마다 너는 뭐가 달라졌다. 지금도 여기서 100일 하시고 나면 뭐 달라진 것을 써서 얘기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학교 다니는 것과 유사한 방법인데 그게 괜찮아요. 수도 오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바람직한 수도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뭐 깨친 것이 있거나 100일이 지나면 뭐가 달라졌다 얘기를 하시고 3년 지나면 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3년 정진으로서 이제 정신병이 완치가 되고 건강이 이제 사회인이 됐다. 마음이 아주 날아갈 것 같이 했고 이제 자신 있어요. 괜히 그때 가서는요. 내가 이제 뭐 서울대학에 들어갔어도 수석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병 알아갖고서는 뭐 겨우 들어가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제 뭘 밖에 나가서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을요 금강경에 접목을 시켜서 내가 수도원 과정이 금강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금강경에 더 실감이 나요. 금강의 실무유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계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은 오로지 도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제 금강경 17분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 하면 수보리존자가 이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한진 데는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이 있고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운하응주며 어떻게 수도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수보리존자가 물은 것을 제 입장에서 도인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어떻게 수도를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 어때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흥 멸도 일체중생 하리라 하라. 멸도 일체중생이고는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 아니라 요대로 해서 넌 병이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멸도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합니다. 중생이라는 게 뭐 개, 돼지, 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각종 분별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적인 생각, 불순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바쳤어요. 근데 잘 안 바쳐줬어요. 근데 너 열심히 바쳤는데 안 바쳐줬지? 이렇게. 네, 안 바쳐줘. 왜 안 바쳐주는 줄 아느냐? 그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무슨 생각을 바칠 때 뭐 집을 팔려고 한다고 칩시다.
집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집 안 팔린다는 것이 오면은 팩트라고 보면은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착각으로 해야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지 않고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너는 정신병을 못 고쳤던 거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팩트가 아니라 이 병이 내가 본래 걸린 게 아니라 착각이 있는 줄 아는 순간 병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으로 알고 보니까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고요. 빨리 났어요. 나중에 날 때는요. 처음엔 하나도 안 나아질 것 같다. 갑자기 나아진 순간에서 급속한 속도로 쭉 나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해서 그런지 이런 커브, X축, Y축이면요. 이런 커브가 있어요. X, 2에 3X 이런 건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질 때 가서는 싹 나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착각을 갖고 쥐고 있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착각인 줄 알면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바칠 중생이 없구나. 중생이 있다라고 보고 내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난제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려요. 안 풀리다가 보면 어느 때 풀리는 수가 있죠.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못 풀었나. 알고 보니까 쉽더라. 이런 소리 해보셨죠? 알고 보면 다 쉬워요. 근데 왜 몰랐느냐. 어렵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알고 보니까 어렵다. 실제로 어렵다라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나중에 다 정신병이 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이름 짓고 착각인 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 그게 이무유 일주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다가 보니까 완전히 착각의 작품이었다. 요게 이렇게 되면은 요 구절의 해석이 되죠. 이게 제 예를 들으니까 저는 실감을 느끼고 들으시는 분들도 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신뢰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시고 난 뒤엔 또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기 고뒤에 소이자하고 수보랴 실무유법일세 봐라. 이 실무유법이라는 게 뭐냐면 착각이다 이거야. 정신병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난 인생을 망치고 이것이 착각이고 허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발 안옥따라 삼며 건강한 사윤의 마음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건강경 구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뒤에 여시여신이라 수모리아 실무유법일세 열애덕 안옥따라 삼역삼벌이니라 이런 얘기가 이어서 나오죠.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제가 있어요, 없어요? 난제 많죠. 미치겠습니다. 제가 난제 없으면 이런 데 오겠습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 난제가 착각인 줄 알면 쉽게 풀려요. 근데 착각인 줄 알아요? 오면은 팩트요, 사실요, 미칠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은 착각이 허상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제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요. 재앙이 축복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말이 돼요. 왜 되느냐? 실무유법이니까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가열에도 수많은 난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난제가 있었고 저는 난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상으로 알면은 난제가 아니에요. 재앙이 축복으로 변해요. 죽음이 본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밝아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무유법일세 발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실무유법이 17분의 키워드예요. 실무유법만 딱 깨치면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착각이니까 본래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3년 걸려서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요. 맨날 열등감을 느끼다가 어때요? 열등감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면서 좀 당당해졌고요. 항상 을로 살다가 을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그때 갑으로 살게 돼요. 세상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내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최면수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요 가벼운 겁니다. 요거 딱 해보면은
1kg도 안 돼요. 근데 1kg도 안 돼 최면을 겁니다. 여기 50kg다. 1kg라면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습니다. 근데 50kg라고 장현대 최면 딱 걸면 까딱도 안 해요. 세멘트 한 부대가 40kg입니다. 세멘트 우리가 번쩍 들 수 없죠. 근데 그게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어렵다, 무겁다, 안 된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100kg 되는 쌀도요. 가볍다 하고 자기 최면으로 걸면 들어줘요. 우리 최면술사한테 그거 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 실무유법. 그리고 그것이 없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모든 재앙도 표현해서 소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업까지도 죄 지었다는 생각이 각종 고통을 불러오는데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실무유법일세 죄업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얘기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간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깨져야 깨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겨운 비용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만나게 됐고 불법에 독실한 신자가 됐고 도인을 만나기로 원세우고 원을 세웠는데 특히 아주 희귀한 가르침, 여러생 별로서에 만날 수 있는 금강경을 가르침을 만났고 무슨 난제도 착각으로 알고 바치기만 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 배워서 실천했고 그것이 실무유법이라는 진리에 의해서 이룩된다는 사실까지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